자, 결국 오늘 윤 대통령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로 넘어갔는데 공수처가 도저히 하다 안 돼서 이제 넘겼는데요. 이 공수처가 보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한 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술판을 벌였어요. 요즘 아주 그냥 뭐 이 특활비 좀 올려줬다고 그냥 가서 그냥 불고기 먹고 그냥 와인 먹고 아주 그냥 술판을 벌였습니다. 거기서 이 정말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의 초유의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다들 참 숨죽이면서 보고 있는데 공수처 간부라는 작자들은 가서 그냥 술판 벌리고 아이고 잘했어 한 잔 어쩌고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걸 쭉 보면서요. 처음에 이제 TV조선이 문의를 하니까 맥주 2병하고 탄산음료를 시켜서 했는데 맥주 2병은 공수처장 저 오동훈하고 네. 차장 이 뭐더라고 이재승 차장 이재승 둘만 먹고 나머지는 뭘 먹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조금 더 들이대니까 와인을 뭐 또 와인을 저 고깃집에 있던 와인 시킨 게 아니고 네. 가져갔더라고요. 그 뭐 콜키지만 주고 뭐 했더라고요. 와인까지 가져갈 정도면 뭐 일잔 하려고 작심을 하고 간 거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검찰로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공수처가 한 게 없어요. 결국 많은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결국 이제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뭐 공수처 수사 기록들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쓸 자료가 네.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조사를 못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1차 조사 때 11시간 내내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그 조서에는 날인도 안 하고 네. 서명도 안 했다라고 하니까 그 조서 뭐 증거 능력이 없죠 애초에. 네네. 그리고 그동안에 수사 기록이라고 해봤자 체포하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수사보고 남긴 것, 경찰에 협조 요청한 것, 그 다음에 협조 요청을 넘어서서 아예 일임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서 네. 이런 것들 아마 잔뜩 있을 거예요. 내부 수사보고. 그런 거 써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그 김영현 전 장관 공소장 쓸 때부터 주어만 바꾸면 될 정도로 그 공소장의 얼개를 다 완성해놨는데 그거 그냥 주어 바꿔서 쓰면 되지. 공수처 자료는 어차피 증거로 쓸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거가 된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참 아유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네. 그 보니까 지금 최근에 오늘 뭐 검찰을 넘기기로 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날짜 계산해서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그 계산이 달랐어요. 산수를 못 하더라고요. 한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15일 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차 구속 기간은 열흘이니까 네. 15일 날 체포가 됐으면 24일까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윤 대통령 측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 신청했다가 기각이 네, 됐죠. 맞아요. 그리고 기각된 날 또 공수처에서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소요된 그거는 뺀답니다. 그거 빼요. 구속기간에서 빼요. 그러면 그때 소요된 것만큼 그러니까 15일 날 체포가 됐으면 24일 날 끝나야 되는데 그때 소요된 시간만큼 플러스를 하게 돼 있대요. 네. 그래갖고 공수처가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그 체포 적부심한 게 16일, 17일이고 그 다음에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될 때까지가 17, 18, 19예요. 그러니까 16, 17, 18, 19 요 해갖고 나흘을 플러스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 뭐 며칠 날 끝나는 거를 1차 구속 그거를 24일 날 끝나는 거 28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장이 되면 20일까지잖아요. 그 6월 3일에 끝날 거를 6월 7일로. 네, 2월 예. 2월 네. 참 죄송합니다. 2월 3일에 끝날 걸 2월 7일이라고 했는데 검찰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이 공수처 니들 그 계산 잘못했다. 근데 이거 계산 잘못해갖고 최근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강동경찰서에서 마약 사범을 검거를 해갖고 그 긴급 체포를 하고 그 다음날 그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경찰이 영장 신청하면 검찰 통해서 되잖아요. 그거 하루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틀로 계산해갖고 하루 늦게 검찰에 송치를 해가지고요. 그 마약 사범을 풀려났어요. 거의 뭐 공수처가 강동경찰서 수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면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구속을 못해요, 원칙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날짜 계산 잘못해가지고 석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놀랐던 기사는 여러분 서부지법 이 난동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새벽 3시쯤 돼서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시간이 오전 9시 50분이라고 그럽니다. 본인은 아예 보고가 없었대요, 경찰에서. 그래서 텔레비를 보고 그걸 하고 대래 전화를 해서 야, 이거 뭐냐 이거? 왜 보고 안 하냐? 그랬더니 9시 50분에 이호영 경찰청 직무대행이 그때서야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에서요, 대통령실도 총리실도 아무래도 보고를 안 했대요. 이게 나랍니까? 이건 지금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북한군이 내려와서 뭐 난동을 부려도 보고를 안 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요. 지금 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그냥 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또 총리실에도 보고하고 뭐 또 행안부 장관에게도 보고를 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참 어떻게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뉴스 보고 알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구두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지금 출두하는 장면이 아마 사진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지금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다음 재판을 언제 잡느냐. 요거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부분 하나 하고 네. 다음 기일 언제 잡느냐.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인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지금 증인 신청서가 8개가 제출돼 있거든요. 아, 그러면 7개가 아니고 8개예요? 네, 5, 6, 7. 네, 7개네요. 네. 7개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소 7명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한 신청서에 2명 이상 기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증 신청이 하나, 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5개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항소심에서 무더기 증거 신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제 낸 의견서의 제목이 뭐냐면은 피고인의 대규모 증거 신청 등에 관한 검찰 의견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건은요 1심에서 50명 이상의 증인을 증인 신문을 했고 네. 180일 안에 끝내야 될 1심을 799일을 하고 왔어요. 1심에서 웬만한 증인 증거조사 다 했다고 보여지는 사건인데 이렇게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633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신권 배당도 받지 않겠다라고 그 대내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그 항소심 재판부가 과연 이 증거 신청, 증인 신청 어디까지 받아줄 거냐. 이 부분도 오늘 중요한 관심 포인트입니다. 어제 민주당 그 최고위원을 하는데 보니까 요즘 누구면 박찬대하고 네. 김병준은요 방탄복 입고 다닌대요. 오. 자기들 속에 방탄복 입고 다니고 앞으로 뭐 방탄 이 토시 뭐 이런 거 하고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실용주의 뭐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재명의 실용주의를 오늘 이야기했다는 건 그동안 실용주의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뭐 내가 실용주의 한다니까 진짜 실용주의 하시는 줄 아셨어요?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NBS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또 나왔는데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보시면 38%, 그다음에 민주당도 36%. 민주당도 조금 결집하는 그런 움직임이 네, 있는 것 양당 같아요. 모두 전주 대비 3%씩 올라서 그 격차는 지난주도 2%인데 이번 주에도 2%입니다. 네, 여전히 뭐 똑같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57%, 기각이 38%, 또 윤 대통령 구속 전환 결정에다가 이제 56% 나왔고요. 시사저널이 오늘 뭐 조사를 했는 건데, 이거는 이제 1대1 대응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대결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글쎄 이게 참 조사가 이재명과 김문수 대 김문수가 또 앞서는 결과가 그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게요.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2022년 3구 대선 때요. 네. 3구 대선 때 그때 기억들 나시죠? 방송 3사 출구 조사가 기가 막히게 맞췄잖아요. 0.6
6% 포인트로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 했는데 0.73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거의 다 맞췄다. 그때 그랬잖아요. 음. 근데 그때 그 출구조사에서 보수가 31.4%, 31.4. 진보가 21.6%, 그러니까 음. 9.8% 보수가 많았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요. MBS 조사 오늘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또 내일 나오는 금요일 나오는 갤럽 조사는 보수하고 진보의 표집 그 비율이 한 조 정도 그 당시 대선 당시에 한 9.8% 10% 안팎으로 나면은 대략 맞는 거예요. 근데 저 시사저널 조사는요. 네. 보수 샘플이 진보 샘플의 10% 정도 높은 게 아니고 네. 1.6배였대요. 너무 많은데? 보수 샘플이 과표집된 건 맞아요. 네. 보수 샘플이 과표집된 건 맞습니다. 저건 좀 조사로서 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뭐 정당 지지도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내일 저희가 이제 우리 또 홍영임 소장이 나오니까요. 여론조사에 관한 부분은 좀 자세하게 네. 분석을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저도 하나만 네. 짧게 좀 짚고 가도 될까요? 그 오늘 나온 NBS 조사 보면요. 혹시 그 호감도 부분 저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확실하게 천정이 공고하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기요?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가 1월 2주차에 37%였어요. 그리고 비호감이 60. 1월 3주차에 호감이 37, 비호감이 61.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호감도가 3%가 떨어졌습니다. 호감이 34, 비호감이 64. 네. 자, 전 국민이 다 아는 정치인이 이렇게 호감도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못 올라가고 결국은 도로 떨어지고 비호감이 공고하게 60% 이상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명백하게 빨간불이다. 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